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원 클래스 3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수 신행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3부에 함께할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3부는 레오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의 남자라고 해주셨는데 다음 주부터는 월요일도 나오신다고요? 네, 다음 주는 월요일만 나옵니다. 아, 네, 월요일, 그렇군요. 금요일이요. 월요일의 남자가 되실 금요일의 남자 레오 전문가님입니다. 인사 먼저 5번 카메라 보고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한테 불금을 만들어준 남자 레오 전문가입니다. 네, 좋습니다. 간결하게 인사 나눠주셨고요. 먼저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레오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비밀번호가 없는 대신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전문가님 방송 시간은 10시까지입니다. 이 10시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다음 한줄평 코너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식왕 한줄평 박앤세일 무엇을 살까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걸까요? 궁금한데요. 네, 박앤세일 지금 네. 무엇을 할까? 지금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할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했는데요. 왜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볼 수 있고 이때까지 계속 긴장감을 주었던 미국의 긴축 우려가 미국의 연준 의원이 50bpm는 너무 높다. 25bpm로 가자. 약간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국내 증시도 오늘 또한 반등세가 나오면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거 지금은 무엇을 사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알차고 알찬 자료들 준비해왔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이 알찬 정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들어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건 3월달 주요 일정 및 테마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종목 클래스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들도 많이 준비해왔습니다. 먼저 일정 상황부터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종목 클래스 끝나고 진행을 할게요. 그럼 네, 뭐부터? 종목 클래스. 종목 클래스에서 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코너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네, 이번 시간 종목 클래스 코너이고요. 오늘장 이슈가 됐던 종목들 살펴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네요. 자사주 3천억을 소각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도 강세가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점 부근에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카카오 94,400원까지 올라와 줬네요. 4.89% 오늘의 상승세 있었습니다. 오늘의 하루 흐름 살펴보시면 9만 원대 시초가에서 9만 5천 원을 기록하기도 했었어요. 고점에서 마무리가 된 카카오인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카카오 저는 이제는 살 때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 작년 실적도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사고 쳤던 부분도 이제 주주 환원 정책으로 인해서 주주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3천억의 자사주 소각이라는 공시가 나왔는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3천억은 너무 적다고 봐요. 지금 카카오가 갖고 있는 자사주 물량 더 있습니다. 조금 더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한 이번에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카카오한테 이슈가 됐던 부분, 내수주 부분. 이번 대표이사가
취임사로 말했던 부분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해외 시장을 진출하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과 지속적인 주주 친화 노력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는 이제 들어갈 볼만 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차트 보면서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오늘 상승세가 한 5% 정도 나오면서 9만 원대 주가가 이제 9만 원 중반대까지 갔습니다. 네,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상승 추세를 탔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1차 목표가는 저는 한 12만 원 정도? 네, 보수적으로 잡는 분들은 11만 원 선까지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카카오도 이제 카카오가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 저는 선두주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많은 사업도 많이 하고요. 다시 한번 메타버스 열풍이 분다면 카카오가 시세 탄력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는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제 카카오 살 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메타버스에도 대장주 역할을 또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남겨주셨네요. 여기까지 카카오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은 로봇 관련주입니다. 오늘 좀 상승을 많이 하기도 했고요. 이 삼성전자와 또 협업을 하는 로보가 오늘 또 상승을 많이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올해 장초 1월 초까지 로봇 관련주들이 참 잘 갔던 모습이었거든요. 작년 말부터요. 네, 맞습니다. 네. 작년 말부터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 본격화 소식으로 인해서 로봇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나왔고요. 그다음 CES 2022 때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을 거치고 얼마 전 LG전자의 태양광 패널 철수 소식으로 인해 한 차례 상승이 나왔고 오늘 삼성전자의 5G 옵션 4 소식으로 인해 급등세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네, 로봇 관련주들 작년부터 꾸준하게 지금 핫하게 이슈를 받고 있어요. 로봇 관련주들은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요. 왜냐? 이게 이제 우리 실생활에 어느 정도 다가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도 두 종목 갖고 왔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로보라는 업체를 갖고 왔어요. 이 종목은 교육용 로봇 제조 판매 업체인데요. 이 종목이 오늘 아마 상한가 마감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종목이 약간 MMA 기대감, 삼성전자의 MMA 기대감으로 이렇게 상승세를 했는데요. 재무제표를 보시면 여기 빨간 부분, 재무제표는 별로 좋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용 로봇,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약간 사업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오늘 운 좋게 상한가를 갔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종목보다는 더 좋은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그 종목이 뭐냐? 바로 로보티즈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뭐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내, 실외, 자율주행 로봇 개발 및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실내랑 실외, 자율주행 로봇이에요. 이게 자율주행 로봇이 저절로 움직이면서 배달도 해주고 물건도 갖다 주고 이런 형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 사람까지 탄다면 뭐가 되죠? 자율주행이 사람도 탄다, 로봇이 사람을 탄다. 그러면 자율주행 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로봇이랑 자율주행은 약간 같이 간다. 그 부분에 있어서 5G 그리고 카메라 기술은 필수인 시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로보티즈를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LG전자가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얼마 전에 LG에서 무슨 이슈가 나왔죠? 바로 태양광 사업을 철수한다고 나왔어요. 스마트폰도 철수하고 태양광 사업도 철수해요. 그럼 이제 뭐가 남죠? LG전자는 바로 로봇 사업, 그리고 자동차 전장 사업, 그리고 이노텍 이 남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LG전자가 이제 조만간 로봇 관련주 이슈를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슈를 최대한 받을 종목은 바로 로보티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로봇 회사들이 실적을 보면은 다 별로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퍼스텍, 꾸준하게 상승세가 나오는 퍼스텍은 재무제표가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로봇 업체들은 실적을 보면 별로 안 좋습니다. 이 로보티즈도 실적이 별로 안 좋은데 왜 갖고 왔냐? 라고 한다면 LG전자가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로보티즈가 저는 로보다 좋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이 더 좋은 로보티즈가 로보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전문가님 로봇 관련주들 전반적인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종목들이 많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 거리를 나가도 로봇을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전기차 초기 때랑 비슷합니다. 아직은 기대감 구간. 네, 맞습니다. 기대감으로 가는 부분이고요. 전기차도 뭐 5년 전에는 전기차 많이 안 보였습니다. 하지만 네. 이제는 실제 도로에만 나가도 전기차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봇도 무려 이제 5년 뒤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제2의 테슬라가 나오지 않는 법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네요. 제2의 테슬라를 찾기 위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실적이 좀 더 좋은 로보티즈가 낫다. 네, LG전자가 최대 주주로 있는 네.
시큐리티즈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좋습니다. 로봇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SDN 가지고 오셨습니다. 태양광 관련 종목이기도 하죠.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2,237%. 네, 맞습니다. 2,237%가 가능하군요. 어마어마하죠. 네. SDN 오늘은 21.56%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945원선까지 갔던 모습인데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갖고 온 종목은 SDM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뭐냐? 소형주 중에 태양광 업체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이 1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2,237%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퍼센트로 보면 되게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약 50억 정도예요. 근데 시가총액이 1,000억 이하 종목입니다. 약 그렇군요. 900억 정도. 그중에서 50억을 벌었다. 그러면 그것도 또한 어마어마한 상승세입니다. 예, 이렇게 태양광 매출 증대 및 수익성 개선으로 되는데요. 이 종목의 단점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최대 주주 지분이 12%대로 약간 적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약간 종목 진입을 할 때 비중을 적게 실어라 라고 저는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차트 보면서 제가 마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차트 보시면 장기간 바닥권에서 있었어요. 네. 근데 오늘 상승세가 나오면서 121평선을 한번 쳐주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다시 주가가 떨어지면서 오늘 약 1,900원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노리는 가격대는 지금 61평선 부근이고요. 금액대로 보시면 1,800원 정도 부근입니다. 이 가격대가 온다면 저는 노려볼 만한 종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단점은 그러지만 최대 주주 지분이 적다. 비중은 적게 실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 들어서 좀 SDN 작년에 좀 저도 이 종목 관심 있게 봤었는데 생각보다 오르지 않아서 많이 그랬는데 오늘을 좀 많이 상승을 하는 네, 맞습니다. 모습이었네요. 작년에 보셨다고 한다면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 인맥 테마주로 많이 얽혔었어요. 네, 막 이낙연 테마로도 갔다가 네, 유승민 네. 테마로도 갔던 종목인데요. 그랬었죠. 그래도 이 회사가 꾸준히 자기가 하고 있던 일은 꾸준히 하면서 매출도 보여주면서 저는 멋있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점은 또 하나 단점이 있어요. 단기 순이익이 좀 안 나왔어요. 네. 네, 뭐 전화사채 및 이런 부분 때문에 네. 안 좋았던 부분도 있지만 차트상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료, 태양광 재료 그리고 차트상 엄청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SDN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에코프로 BM입니다. 이 이미지 개선을 위해 이 경영을 또 강화하겠다라는 노력 속에서 오늘 에코프로 BM은 10%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타 에코프로 관련주들도 오늘 상승세 컸는데요. 2차 전지 관련주의 탑3 안에 있는 종목일까요? 맞습니다. 네. 네. 에코프로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 이제 에코프로 BM이 이제는 어느 정도 잠잠해졌다. 이제 이슈가 이제 악재보다는 이제는 성장성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얼마 전까지 내부자 거래 이슈로 인해서 엄청 조정이 왔어요. 근데 때마침 그때 전 세계 증시도 안 좋았고 국내 증시도 안 좋았어요. 같이 조정을 온 거죠. 근데 남들보다 더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에코프로 BM이 얼마 전에 ESG 경영 강화 노력을 하겠다 하면서 사업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보다 더 노력하겠다. 이 ESG 평가가 뭐냐? 그러니까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이 등급이 낮다. 그러면 대출 이자나 그런 부분이 높아지는 것도 있고 국민연금에서 투자나 이런 비중을 줄이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에코프로 BM 이제는 다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왜냐?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게 뭐냐? 세계 2위의 양극재 회사. 세계 시장 점유율도 무려 27.6%입니다. 1위 회사는 일본 기업으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비해 에코프로 BM 2차 전지가 간다면 이 주식은 또한 같이 가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에코프로 BM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는데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차트 한번 보면서 볼게요. 네. 차트 보면은 이 종목도 카카오랑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네. 네. 하락이 나오고 똑같아요. 카카오랑 얘랑 공통점은 뭐냐? 주주한테 좀 배신을 때렸다. 마음 아프죠. 근데 둘 다 지금은 네. 노력하는 구간이다. 차트도 되게 비슷해요. 아까 카카오가 21평선 이제는 어느 정도 가면서 상승 추세를 만드는 모습을 보였고 이 종목 또한 동일하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카카오의 미래 모습이 에코프로에 비해 오늘 10% 급등한 모습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 여기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윗꼬리 단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카카오 차트랑 엄청 비슷해요. 그리고 네. 일주일 정도 기간값 조절을 거치고 10% 상승이 나왔습니다. 카카오도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9만 5천 원 사이에서 놀다가 한 번에 큰 상승세로 인해서 다시 한번 10만 원을 돌파할 기대감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에코프로 BM도 이제는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에코프로 BM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종목은 후성입니다. 네, 후성.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2019, 네. 네, 2019%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연도수랑 좀 비슷해가지고 2019%라고 하는데 오늘의 종가 상황은 7.59%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네요. 네. 네. 오늘 아까 한 줄 평에서 말씀했다시피 무엇을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찬 종목들 많이 준비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고민거리를 덜어줄 종목으로 후성을 갖고 왔는데요. 이 종목이 뭐냐? 거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2차 전지, 그리고 탄소 배출권,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작년 실적까지도 좋아요. 그리고 무려 이번 연도 실적까지도 저는 기대가 되는데요. 왜냐? LIPF6 가격 강세가 지속적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 소재는 전해질 소재로 국내에서 유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중국에서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중국 전력난으로 인해서 이 후성이 수혜를 입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중국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전력난이 저는 생길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중국의 LNG 수입이 어느 정도 제재가 가하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넘어와야 돼요. 배 타고 넘어오는데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국의 전력난은 이번 연도에 또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후성. 어떻게 보면 종합 선물 세트죠. 지금 가격대도 차트는 안 갖고 왔는데 가격대가 2만 원대입니다. 2만 원 초반대인데 이 정도 가격대면 언제든지 진입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한 10% 정도, 2만 2천 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좀 너프하게 잡으면 18,000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고요. 네. 네, 좋습니다. 후성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차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차트 없습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차트 없고 딱 가격대가 지금 2만 원 선 부분이라 가지고 네, 지금 오히려 22,000 진입하기 원까지는 좋다. 단기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해서 갖고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의 하루 흐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19,100원 선에서 28,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2만 원 선을 깨트리지 않는 선에서는 네, 맞습니다. 매집을 좀 해도 됐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고 25,000원까지 단기 목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엄청 종합 선물 세트죠. 아까 보였다시피 2차 전지, 탄소 배출권, 반도체 소부장. 여기서 어떤 걸 사야 되겠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 후성 하나만 갖고 있어도 됩니다. 다 수혜를 받을 종목이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단순하지만 강한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명쾌하게 후성을 카카오 로봇 관련주에서 로보티즈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SDN, 후성 이렇게 5종목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명확하게 또 후성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전략 받아가시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매일매일 이 매매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요. 이 매수 타이밍 함께 진입을 하셔서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오늘 10시까지 전문가님께서 방송을 해주십니다. 얼른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매매 전략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식왕 필살기 코너입니다. 전문가님의 강의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일정에 대해서, 다음 주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준비한 건 3월 관심 테마 및 종목입니다. 3월에 가장 중요한 일정이 뭐가 있죠? 바로 대선 후보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선거철입니다. 선거 이후로 이제 어느 정도 정책성, 그리고 미래 발전 지향성,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갈 거냐 이런 게 나오는데요. 미리 알고 갔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왔습니다. 3월 전반적인 흐름을 네. 또 알려주시는 거군요. 궁금합니다. 네, 하나씩 볼게요. 먼저 3월 9일 날 방금 말했다시피 바로 선거입니다. 만약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친환경 에너지가 각광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유는 왜냐? 감원정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원전은 늘리지 않겠다. 그 부분을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를 하겠다. 친환경 에너지 대체 그게 뭐겠죠? 바로 풍력 관련주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승세가 나왔던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이재명 대선 후보는 친환경 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30% 상향한다는 말을 했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탄소 중립 관련주들이 또 중요합니다. 2040년에 내연 기관차를 판매 중지하겠다. 이제 2040년 이후로는 내연 기관차를 국내에서 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왜냐? 탄소 중립을 위해서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탄소 중립에 신경을 쓸까요? 바로 탄소 배출권 때문인데. 그런데요, 이 탄소 배출권이 뭐냐? 각 나라에서 수입 수출을 하는데 탄소 배출이 많이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은 탄소세를 매겨요. 전 세계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냐? 수출을 하고서도 돈을 다시 뱉어내는 수가 있다. 왜냐? 이렇게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제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돈을 더 내야 된다. 이게 바로 탄소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간단하죠. 이런 부분 때문에 각 나라들마다 다 친환경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도 친환경 정책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전기차 보조금 대상 확대가 있습니다. 만약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 전기차 이제 보조금 어느 정도 더 많이 주니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혜를 입을 거는 뭐냐?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대차, 기아차들이 있겠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전기차 충전기 설치 확대가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는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충전소가 먼저냐, 전기차가 먼저냐, 이런 부분인데요. 전기차 가장 많이 팔린 데가 아마 하남시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 하남에는 신도시가 많아요. 그리고 스타필드 가면 테슬라라는 그 미국의 최대 자동차, 전기 자동차 회사 그 매장도 있고요. 그리고 각 신도시니까 새 아파트에 바로 충전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전기차 보급률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렇듯이 전기차 충전소가 많으면 전기차 판매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주유소 가면 5만 원, 10만 원 내면 이렇게 기름을 넣어요. 돈 아깝죠. 근데 전기차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 절약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사면 이뻐요. 남들보다 유니크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충전소가 많아진다면 전기차가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기차가 많아야 그때 돈을 벌 수 있는 충전소를 설치하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 확대를 할 공약을 나오고 있는데요. 고속도로 그리고 주요 도로에 설치하는 목적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재명 대선 후보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바로 게임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NFT, P2E 관련 게임이 금지가 돼 있어요. 이 P2E 게임이 뭐냐? 바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임인데요. 근데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때까지 인터뷰했던 걸 보면은 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건 뭐냐? 지금 게임주들 악세예요. 되게 안 좋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고 이 P2E 관련 규제를 푼다 하면 게임주들한테는 무조건 호재입니다. 네. 상한가 가는 종목도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시고 관심 종목은 체크를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가장 핫한 게 뭐죠? 바로 지역 카페입니다. 뭐 이명박 대통령 뭐 자전거 도로, 중앙버스 차선 뭐 이런 게 있고 했는데 이재명 대선 후보는 경기도지사 그리고 성남시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카페를 가장 많이 잘 사용했던 도지사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통령이 된다면 전국적으로 지역 카페를 도입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주로는 코나이가 있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일자리입니다. 여기 색깔이 다른 부분, 클라우드, 5G, 6G, 반도체 이 부분은 뭐냐? 윤석열 대선 후보랑 겹치는 부분을 제가 색깔로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다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미래 모빌리티,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헬스, 로봇, 그린 에너지, 우주항공, 패션테크, 메타버스 다 뭘까요? 다 미래 사업 관련된 겁니다. 이런 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장을 해야 세계적인 시장을 선도하고 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일자리 정책에 나온 업종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이 안 되더라도 꾸준하게 관심 갖고 쳐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윤석열 대선 후보가 당선됐을 때 어떤 종목이 가장 핫할까? 지금 윤석열 대선 후보가 가장 앞세우는 코드는 바로 원자력입니다. 네, 최강 원자력 국가를 건설한다. 뭐 이런 부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한미 원자력 동맹 강화를 할 것이고 2030년까지 미국과 공동으로 신규 원자력 10개 이상 수주, 그리고 거기에 일자리를 10만 개를 설치하겠다. 그리고 탈원전 백지화,
공약도 있고 신한울, 3호기, 4호기 건설 재개, 그리고 한국형 SMR 상용화 지원까지 있습니다. 이 SMR은 아직까지 상용한 국가가 없어요. 모든 나라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무려 1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또한 전기차 관련 공약이 있는데요. 전기차 충전 요금 5년간 동결, 그리고 전기요금 인상 계획 백지화, 주유소 LPG 충전소 내 전기차 충전 설비 관련 규제 완화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렇게 친환경 사업, 친환경으로 갈 수 있고 탄소 중립으로 가려면 전기차는 필수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각 후보들마다 전기차 관련 공약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전기차 충전 요금 5년간 동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그리고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백지화. 얼마 전에 무슨 뉴스가 나왔죠? 한전이 적자가 최대폭이 나왔습니다. 왜냐? 원전을 중단해서 이런 이슈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윤석열 대선 후보는 원자력으로 통해서 전기차 충전 요금을 5년간 동결하겠다. 그리고 전기 요금을 백지하겠다. 원전을 더 이상 많이 지으면서 왜 원자력을 많이 지으려고 할까요? 바로 가격 대비 효율이 좋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윤석열 후보는 원자력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건설주를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재명 대선 후보 관련주 뭐 일성건설, 범양건영 이런 게 수혜를 받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아니에요. 윤석열 대선 후보는 민간 주도 재개발, 재건축 규제 안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약간 공공임대, 공공적으로 공공주도 건축이라서 약간 건설주들이 약간 불편할 수도 있어요. 민간적으로 가야 약간 이 건설주들이 수혜를 더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기 신도시 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건설붐들이 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선 후보 또한 일자리 관련주들이 있는데요. 반도체 기금으로 펠리스 설계회사, 파운드리 제조회사 집중 육성한다는 목표가 있고 5G, 6G 그리고 민간 클라우드 사업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위산업, 사드 배치를 추가적으로 한대요.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픔이 있을 거예요. 사드 배치를 통해서 롯데가 그때 많이 힘들었죠. 중국에서 중국 관련주들이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롯데가 중국에서 철수했다? 거의 그런 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윤석열 대선 후보가 나오는 부분에 방위산업, 사드 추가 배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중국 관련주들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피해는 가야 된다라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수혜받을 종목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어찌됐든 에너지 관련주들은 무조건 상승이 나올 거다.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원자력 둘 다 동반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예, 두 후보 중에 아무나 돼도 이 미래사회에서는 전기가 필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5G 그리고 로봇 다 전기로 움직이는 거예요. 네. 다 기름을 넣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특히 기름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국가입니다. 이런 나라일수록 재생에너지 그리고 원자력 관련 투자 및 성장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봐야 될 종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원전 관련주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3월 10일 날 목요일 날 다들 기다렸던 방탄소년단이 국내에서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방탄소년단. 작년에 LA 콘서트를 하면서 많은 국내 팬들의 아쉬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게 2019년 이후 국내 첫 콘서트입니다. 그리고 1회당 1만 5천 명 수용. 그럼 어떤 걸 사야 되죠? 여러분들? 하이브를 사야 되나요? 아닙니다. 바로 티켓팅을 해야 됩니다. 네. 이날은 네.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방탄 관련, 물론 그 전에 티켓팅을 하셔야 되겠죠. 네. 티켓팅하면 대박입니다. 작년 LA 콘서트 할 때 어떤 현상이 있었죠? 무려 티켓 가격이 안표 가격이 2천만 원까지 올라갔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대박이죠. 티켓을 사야 네, 되거든요. 티켓을 사야 됩니다. 하이브를 보실 게 아니라 지금은 티켓을 사야 됩니다. 네, 하여튼 그런 부분이 네. 있는데 티켓 하기가 너무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이번에 잠실 종합경기장에서 하는데 1회당 1만 5천 수용하는 부분도 이게 최대 수용이 아니에요. 코로나 시대니까. 네. 네, 50%도 안 되는 부분을 수용하면서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3월 달만 이렇게 방탄소년단의 콘서트가 있는 게 아니다. 4월 달에도 무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4차례나 한다. 작년 LA 콘서트 4차례 할 때 방탄소년단이 티켓 가격을 얼마나 벌었는지 아세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군요. 약 400억 정도를 벌었어요. 티켓 가격만요? 4일 만에 티켓 가격으로만 400만 원. 와. 근데 400억. 네. 네. 하이브가 또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죠. 실적 뉴스가. 엔터그룹 최초로 1조 매출 클럽에 1조 클럽을 달성했다. 여기서 가장 눈여겨보여야 할 부분이 뭐냐? 온라인 부분이 성장세가 장난 아니게 컸습니다. 왜 이렇게 클까요? 요즘 MZ 세대들은 자기 방에서 콘서트를 관람합니다. 이 온라인 콘서트도 티켓팅을 해서 봐요. 이 가격도 막지 하는 거죠. 이때까지는 오프라인 콘서트로 진행했을 때는 어떤 부분이 있죠? 공간적 제한이 있습니다. 수용 인원만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프라인으로 이 부분이 나간다면 어떻게 되죠? 네, 수많은 팬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MZ 세대들은 자기 방에서 콘서트 관람까지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이브가 매출을 1조로 만든 부분도 있고요. 또한 요즘에 이렇게 엔터주들이 매출이 잘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요즘 CD를 사면은 뭐가 있는지 알아요? 모르겠습니다. CD를 사면은 그 연예인의 사진이 있어요. 네, 사진 어떻게 보면 그룹으로 돼 있으니까 10명이면 네. 10명 사진을 모으려고 하고 그렇군요. 자기가 좋아하는 팬 이런 사진들은 인기가 많은 가수들은 그 사진 프리미엄까지도 붙습니다. 그렇군요. 장난 아니죠. 네. 네, 이렇게 엔터주들이 NFT 사업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MZ들의 소비 성향이 이렇게 유니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네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포켓몬빵 국진이 라떼가. 그때 그거 모으려고 되게 노력 많이 하셨죠. 네. 네, 요즘 세대들은 그 연예인 사진 모으려고 똑같은 CD를 3장, 4장씩 사요. 그래서 이렇게 음반 판매량도 되게 높은 겁니다. 네, 엔터주들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를 다들 알고 계셔야 엔터주들이 우리 때랑 다르구나. 이래서 매출이 잘 나오구나. 하이브가 매출을 1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네. 굿즈 판매가 네, 굉장히 굿즈 판매입니다. 중요하군요. 네. 장난 아닙니다. 굿즈 네. 판매가. 그러니까 어쨌든 하이브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이미 좀 네. 올랐잖아요. 그리고 코엑스 가면 SM 그 샵이 있습니다. 굿즈를 파는 네. 샵이. 거기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없는데 맞습니다. 그쪽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갑니다. 외국인들. 굿즈도 많이 음. 사고 사진도 찍고 이런 매출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여행 왔을 때 필수 코스겠어요. 네, 맞습니다. 예, 코엑스. 관광객들의. 네. 우리나라의 또 중심지기도 하고 상업지 중에 제일 멋있죠. 네. 그렇군요. 여기까지 이 방탄소년단 콘서트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고요. 하이브 차트가 있네요. 네, 한번 하이브 차트는 살펴볼까요? 갖고 왔습니다. 제가. 네. 네. 하이브 차트도 되게 좋아요. 이게 이렇게 고가적으로 찍었던 부분이 바로 메타버스, NFT 관련주로 편입이 되면서 하이브가 이렇게 됐는데요. 참,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하이브, 방탄소년단들 이제 군대 가는 거 아니냐. 군대 가면 악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네요. 네. 왜냐하면 YG 엔터테인먼트가 빅뱅이 군대 가면서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방탄소년단도 군대를 가면 이렇게 악재가 아니냐 이런 부분을 저한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네. 왜 하이브가 메타버스 관련주일까요? 네. 콘서트를 할 때 그때 어떤 멤버가 사고가 있어서 불참을 했어요. 근데 네. 이거를 XR 기술로 옆에 있는 것처럼 만들면서 같이 춤을 추면서 했습니다. 기술력으로, 메타버스 기술력으로. 만약에 이 하이브에서 방탄소년단들이 다 같이 군대 가는 것도 아니고 한 명씩 차례로 간다. 그럼 이 메타버스 XR 기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채워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가능성도 있네요.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하이브가 메타버스, NFT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더 이상의 그 부분은 악재가 아니다. 더 사야 될 시기인 것 같다라고도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부분도 충분하게 가격대가 살만한 부분이에요. 네, 중요한 이평선, 저는 20일 이평선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도 20일 이평선 돌파 이후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왔어요. 네, 이 상승세는 바로 실적, 이런 부분, 그리고 하이브가 콘서트를 한다. 이런 호재거리로 인해서 상승을 했는데요. 이제 3월 달에 실제로 콘서트를 하고 4월 달에 이제 미국에서 콘서트를 하고 4월 달에 또 미국에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미상. 이게 뭐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가요대상 같은 거예요. 그렇죠. 미국에. 근데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에서 하는 거라서 이게 뭐 아카데미 시상 약간 그런 파급력도 있어요. 부모님 아미신가요? 이렇게 굉장히 잘 알고 계셔서. 이렇게 네. 하이브에 대한 주식을 알려면 왜냐하면 작년에 너무 핫했던 주식이고 네. 저도 많은 분들한테 수익을 줬던 종목이에요. 그랬군요. 예, 그래서 알 수밖에 없어요.
이 하이브가 근데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자면 전 이 하이브를 되게 고평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상장 당시에요. 그랬었던 평이 많았어요. 네, 많아요. 실제로. 근데 여기 지금 네. 방시혁 대표님이 대표님이 네. 어마어마하게 지금 경영을 잘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상장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 투자금으로 인해서 미국의 주요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네. 인수까지 했군요. 네, 우리나라 회사가 미국의 명품 배우들, 명품 가수들을 사는 거예요. 와, 역으로.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 대단하네요, 우리나라. 고평가로 봤던 회사를 네. 저평가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네요. 거기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신기술이란 메타버스 관련 것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엔터 부분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저는 하이브가 방탄소년단 원맨 그룹, 원맨 회사다 이렇게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지속적으로 이번 연도에도 남자 그룹 그리고 걸 그룹 프로젝트까지도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신인 그룹이 네, 또 맞습니다.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주춤하는 모양새가 있어서 못 나오는 거지. 지금 방탄소년단이 미국이나 어디 콘서트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신인 그룹, 아직 데뷔 못한 그룹도 데려가요. 네. 그리고 새로운들 그 분들 앞에서 콘서트도 보여주고 얼굴도 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형 기획사가 된다면 바로 뭐냐? 바로 신인 걸그룹이나 남자 그룹들도 인기가 많아지면서 시작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엔터주 중에 JYP 종목을 제일 좋게 봐요. 지금 우리 노란톡방 분들은 진입하고 수익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엠믹스라는 걸그룹이 나왔어요. 제가 성우님 너무 입꼬리가 엠믹스 올라가셔가지고 그룹이 제가 사진을 보고 아 이거는 무조건 오른다.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SM에서 에스파가 나올 때 그 네. 느낌을 받았어요. 네, 정말 에스파 뜨지 않았습니까? 에스파 네. 엄청 떴죠. 네. 엄청 좋습니다. 저 엄청 좋아요. 원터도 좋고 카리나도 윈터, 엄청 좋아요. 네, 카리나. 네. 엄청 좋아하는 걸그룹입니다. 이렇게 그 느낌을 받아가지고 차트상도 물론 좋았고 네. 재무제표도 좋았습니다. 실적. 이거 웃자고 한 얘기지. 물론 진짜 웃고 계시잖아요, 근데. 재료, 실적, 차트 다 네. 좋았기 때문에 진입해서 지금 수익 구간에 있고요. JYP는 어느 정도 목표가까지 왔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1차 정도 목표가에서는 청산할 예정이고 네. 이 하이브를 갖고 온 거는 아직까지는 상승세가 남아있다. 아직 라고 해서 신인 그룹이 나오지도 않았다. 네, 네. 하이브, 방탄소년단, 그 다음에 신인 걸그룹의 모멘텀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하이브는 그래서 이번 연도 지속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관심 종목으로 하이브 넣어두시라라는 이야기십니다. 다음은 네. 이 이야기 좀 길게 한번 가져가 볼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코스피 200 조기 편입 예정. 네, 제가 네. 항상 LG 에너지 솔루션을 되게 좀 약간 SK 하이닉스보다 맞아요. 못하다라고 제가 계속 둘 중에 지속적으로 하면, 얘기했어요. 네. 그때 얘기했을 때 시가총액이 거의 한 30조 정도 네. 차이가 났는데 이제는 10조도 차이가 안 나요. 네, 좀 올라왔죠. 하이닉스가 오른 건지 에너지 솔루션이 떨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네. 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3월달에 주요 이슈가 있으니까 네. 짚고 넘어가시죠. 이렇게 알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LG 네. 에너지 솔루션이 코스피 200에 조기 편입 예정입니다. 3월 10일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에요. 아. 그거 이후로 이제 편입이 되는 거예요. 네. 코스피 200은 이제 선물 지수에 수정을 하고 있으니까.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들어가면은 더 상승할 거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이렇게 되면 공매도에 타켓이 될 수가 있어요. 공매도에 타겟이 된다. 이때까지 우리 공매도의 타켓이 가장 컸던 건 뭐죠? 삼성전자 삼성전자, 두산 그리고 SK 하이닉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화살을 이제 한 명이 더 받을 수도 있다. 2위기 때문에. 이익이 때문에 네. 이라서 네.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생깁니다.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5천억 상당의 자금 유입 기대감도 있고 네. 추가적인 ETF 자금 기대감도 있습니다. 글로벌 리튬 2차 전지, 그리고 KRX2 2차 전지, 그리고 K뉴지 ETF 이 자금만 해도 5천억이 넘어요. 네. 이런 자금이 들어올 기대감도 있고 하지만 또 2월 달에 악재가 또 남아 있어요. 신규 상장 종목들의 악재 뭐가 있죠? 보호회수 물량 해제가 있습니다. 있군요. 네. 약 2월 27일에 약 1조 원 규모의 그렇네요. 보호회수 물량 해제가 있어요. 이 물량을 누군가가 소화를 한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국내 지수가 오를 거다라고 네. 한다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올라가겠죠. 하지만 저는 3월 달부터는 삼성전자가 이제 가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얘기하면서 삼성전자 이 얘기도 해보죠. 네. 왜냐하면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코스피 200의 조기 편입이 되면서 공매도 세력의 표적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나눠봤던 화살, 삼성과 하이닉스가 받았던 화살이 이제는 LG 에너지 솔루션도 같이 받으니까 어느 정도 삼성전자한테는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7만 전자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네, 애플 계속 올라가고 테슬라 올라가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대표 기업 삼성전자 이제 더 올라갈 시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들고 있는 분들은 좀만 참으세요. LG 솔루션 때문에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에너지 솔루션이 공매도를 좀 덜어줄 거기 때문에 그 부담감을 네, 어느 정도. 삼성전자가 그러면 좀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SK 하이닉스가 D램 가격이나 이런 낸드 플래시 관련 때문에 엄청 많은 상승이 나왔어요. 네. 삼성전자 뭐예요? 반도체 관련 대장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갤럭시나 이런 부분 전자제품 판매 비중도 있어서 완벽한 반도체 회사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악세를 보인다는 부분이 저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잘했습니까? 플립 성공, 폴드업 네, 성공. 맞습니다. 이거 애플은 뉴스도 나오고 있어요. 뭐 2024년까지 못 만들 거다. 25년까지 못 만들 거다. 애플은 만들지도 못하는 거는 이제 혁신을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데 주가가 안 가고 있습니다. 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제 있어요. 주변의 평을 봐도 이 폴더블 폰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참 많더라고요.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후기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삼성전자는 지금 오늘의 종가 어떻죠? 이게 왜냐면은 71,900원. 네, 71,900원이고 제가 마음 아픈 기억이 있어요. 왜냐면 와이프가 이 플립이라는 핸드폰이 나왔을 때, Z 플립이 나왔을 때 네. 약정도 안 끝났는데 네. 사고 싶대요. 네. 그래서 제가 달려가서 사준 경험이 있습니다. 어. 근데 실제로 보니까 진짜 이뻐요. 지금도 줄 서 있더라고요. 네, 지금도 세 이쁘고 번째 되게 이뻐요. 폰. 이게 되게 네. 좋다고 보고요. 네. 저도 다음 폰은 이제 플립으로 바꿀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한 애사심이라고 애사심은 아니고 이제 직원은 아니니까요. 네, 애심을 드러내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 주가 언제 올라가나요? 10만 전자 언제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한번 너무 많이 예견해 떨어졌다고 보도록 봐요.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는 올라가야 된다. 못해도 8만 원 선은 분은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요. 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지수가 올라갔던 부분이 있어요. 물론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강세를 보였죠.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게임주들 강세가 보이면서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는데요. 이제 코스피가 오를 때는 이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시세 탄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그러면 이제 좀 저가 매수 기회로 좀 모아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직 그 부분 궁금하시면 노란톡방으로 오세요. 아직이라고 삼성전자 같은 약간 경우는 얘기하셨는데 중요한 네. 부분이에요. 네. 네, 중요한 부분이라서 노란톡방 오셔서 자세한 전략 받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 이야기를 하다가 삼성전자로 넘어왔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조금 앞으로 조금 약세가 예상된다. 네, 제가 노리는 가격대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가격대를 지금 말하면 보유자분들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란톡방 그렇죠. 오시면 제가 그때 말씀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있는 분들한테만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노란톡방에서 더 자세한 전략들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셔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네. 던전 엠파이터. 던전 엠파이터 알고 계세요? 모릅니다. 모르죠. 이거 네, 게임 게임이군요. 좋아하시는 분들만 네. 알 거예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임사가 있죠. 넥슨, 넷마블, 그리고 NC소프트가 있습니다. 이걸 다 합쳐서 3N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넥슨에서 던전 앤 파이터는 그 중에서 주도 게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넥슨을 만들었다고 게임 할 수 있는 게 바로 카트라이더, 그리고 크레이지 아케이드, 그리고 던전 앤 파이터예요. 제 세대입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까? 네. 카트라이더 얼마나 흥행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재밌었나요? 그리고 크레이지 아케이드. 얼마나 재밌었나요? 던전 앤 파이터가 있는데요. 이 던전 앤 파이터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자들 분들이 많이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8억 5천만 명의 누적 이용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로 벌은 수익이 무려 약 21조 5천억 정도예요. 그랬군요. 게임 하나 잘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수익이 났습니다. 대박이네요. 근데 이 게임이 아직까지 모바일로 안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 거죠? 이거에 대해서 심의를 기울였어요. 아. 넥슨에서. 왜냐? 너무 잘 만든 게임이고 이걸로 인해서 다른 부분도 만들고 싶다라는 넥슨의 의지가 보여요. 네. 게임만 만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약간 애니메이션 부분이나 그런 부분도 이제 점차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왜냐, 이 세계관이 너무 방대해요. 이 게임을 하셨던 분들, 이 게임을 아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약간 오락실에 나오는 오락실 타격 게임 같이 대결도 하면서 던전을 돌아가면서 몬스터를 죽이는 게임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3월 24일 날 게임 출시를 합니다. 국내에서. 지금 어느 정도 오픈
다를 했는데 어느 정도 흥행도 있어요. 사람들이 기대감도 갖고 있고요. 근데 이거의 관련주가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제작사가 상장돼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어떤 회사가 있죠? 넥슨지트랑 넷게임즈가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넥슨 게임 회사의 계열사예요. 근데 3월 30일 날 또 합병 이슈도 있고요. 네, 합병 이슈가 네. 있었어요. 그러면서 넷게임즈만 살아남습니다. 그거 알고 그렇군요. 계셔야 돼요. 넥슨지티 갖고 있던 분들이 갑자기 내 주식 어디 갔어? 왜 다른 주식이 있지? 하실 수도 있어요. 두 네. 회사가 합병을 해요. 네. 그래서 더욱더 이제 더 강화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또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 이 던전 앤 파이터가 흥행을 한다. 그럼 계열사에도 약간의 수혜를 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 테마성이죠. 네. 테마성 종목으로 넷게임즈를 갖고 왔고요. 네. 이 넷게임즈도 뭐 그냥 뭐 대박 게임, 모바일성으로서 대박 게임, 히트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네. 이 히트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죠? 리니지가 없던 시대, 모바일 게임 시대. 거기서 그때는 1등을 했던 구글 스토어에서 1등을 했던 게임이에요. 네. 최강자였군요. 리니지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모든 네. 스토어에서는 이제는 리니지만 이제 상위권에 아. 있었는데 그 전에는 이 히트라는 게임도 흥행을 했었다. 그 히트를 이제 2를 연내에 출시한 계획도 있다. 호재를 갖고 있는 거죠. 네. 물론 다 차트도 보고 재무제표도 봐야 되는데 종목을 들어갈 때 제일 중요한 건 재료입니다. 네. 재료가 있는 종목이냐 없는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종목을 갖고 오는 종목들은 다 재료가 있는 종목들만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들 좋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원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게임주가 네. 제일 좋은 재료는 뭘까요? 게임주가 제일 좋은 네. 재료. 새로운 게임이 출시돼서 잘 되는 거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게임주의 제일 그거는 이렇게 게임 출시가 잘 돼서 대박이 난다. 네. 그럼 대박이에요. 이렇게 넥슨 보셨죠? 던전 앤 파이트로 무려 약 21조 5천억을 벌었어요. 게임 하나 잘 만들어서 이 정도의 파급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옛날이랑 다르게 이제 게임도 글로벌 시대예요. 중독성이 있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중독성이 근데 있죠. 전문가님 앞서 하이브 이야기할 때는 저 전문가님이 누구의 팬이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다가 이제는 게임을 많이 하신 겜돌이셨을까라는 생각이 막 드는데요. 저는 네. 주식쟁입니다. 네. 주식을 어떻게 하기 이렇게- 위해서 이렇게 엔터주 그리고 네. 게임주를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네. 거군요. 어쨌든 이것도 저도 막 네. 이런 얘기까지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팬클럽 카페도 가입을 하셔야 돼요. 엔터주를 들어간다. 네.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막 엔터주를 사라고 하는데 제가 암이 맞으셨군요. 이런 거를 다 가입하고 보아야 됩니다. 아. 그래야 더 빠른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네. 뉴스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로지 더 빨라요. 주식을 위해서. 네. 네. 왜냐? 연애설이나 이런 부분도 팬카페가 먼저 알아요. 네. 그렇죠. 내가 투자한 회사가 연애설 때문에 안 된다.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안 악재죠. 되겠네요. 이런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엔터주들 들고 있는 분들은 꼭 필수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너무 많이 종목 준비했는데 어떡하죠? 그렇습니까? 더 있습니까? 네, 어떡하죠? 더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네. 노란톡방에서 마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그럼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노란톡방에서 이 희님께서 조선주 어떠냐고 물어보셨는데 이 답변 또한 노란톡방에서 지금 해드릴게요. 조선주 좋죠. 좀 물려 계신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말씀해 드릴게요. 조선주 지금 간단하게 생각할게요. 우리나라 가장 조선 업계에서 1등이 뭐냐? LNG선 1위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사태가 일어나죠? 러시아 가스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 제후조선 해양이 상승력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저는 이렇게 조선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보다는 단기 상승은 해운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전문가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은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